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골라봤는데요. 예전에 한번 올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구절을 쭉 골라서 길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니 젤린스키, 캐나다의 심리학자입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Don't hurry, be happy. 벌써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지도 20년이나 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할 거리를 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2.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3.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길 기다리며 따뜻한 주의를 서성이지 말고 당신이 먼저 불을 피우면 되는 것이다. 4. 흐트러진 서랍들을 정리해보라.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는 서랍이 얼마나 커다란 에너지 고갈이 될 수 있는지 놀랄 것이다. 요새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기도 한데 이 구절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5. 인생에서 새로운 기쁨의 원천을 위해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한번 웃어보자.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 매년 돌아오는 당신의 생일, 그날은 무조건 하루 종일 스스로를 축하해라. 7.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다시 말해 즐기고 사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들 보면 케이크에 불을 끄는 걸 매우 즐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보다도 그 불을 끄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마 어린이들은 타고난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소소한 기쁨들을 즐길 줄 아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8.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자. 그리고 전력을 다하여 이 세상을 즐기자. 9. 인생의 새로운 것을 최대한 많이 추가해라.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들을 찾아간다든지 새로운 게임을 하는 식으로 규칙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 오래된 것 같은 일들만 반복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행복에 대한 감각을 더 폭넓게 갖고 있다고 한다. 변화를 주는 것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인 듯합니다. 10. 축하할 일이 있건 없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싼 와인이나 고급 샴페인을 마셔라. 이것도 재밌죠? 한 달에 한 번이면 10번에서 12번 정도 나를 정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11번. 때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덩달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2월이건 7월이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마워할 만한 특별한 카드를 보내자. 지난 6월에 지인과 함께 뮤지엄 산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뮤지엄에서 카드를 써서 놓으면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간 친구가 그 지방에 있는 남편에게 카드를 보냈어요. 거의 뭐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
아주 반가워했던 남편이 그 카드를 받고 반가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이벤트일 수 있죠. 12.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어라. 외식과 같은 작은 보상이 값비싼 옷 한 벌이나 새 차와 같은 큰 보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효율적이다. 작은 것들을 즐기는 습관 좋은 것 같고요. 13번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인 태도나 매사를 전적으로 일과 관련 짓거나 물질적인 성취만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루해가 저물 무렵엔 하루를 얼마나 잘 보냈느냐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많이 긴장을 풀고 웃고 즐겼는지도 판단하자. 14. 매년 12월 31일엔 한 해를 잘 지나온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축하해주자. 한 해 동안 성공적으로 해낸 일들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자. 15.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따금 당신이 겪지 않았던 혹독한 난관들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험난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네. 아래를 보고 살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16. 화려함이나 스타일 대신 품질을 사라. 17. 만일 당신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당신 대신 다른 누군가가 즐기도록 하지 말고 스스로 직접 즐기는 방법을 배워라. 어느 알려지지 않은 현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18. 어제는 취소된 수표이고 내일은 지불을 약속한 청구서이며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현금이다. 그러니 현명하게 쓰도록 하자. 검소한 것은 인색하거나 저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검소하다는 말은 미덕과 가치를 갖고 즐긴다는 뜻이다. 20번을 빼먹었네요. 21. 난 이제 숙제해야 돼. 하지만 내가 이걸 바라보는 방법. 눈밭에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바깥에서 난 내 남은 인생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예를 들면 늑장 부르기랑 자기 합리화하기. 22.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은 50년이나 100년 전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어라.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적해 주어야 할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8년 전에 그 히말라야의 오스트리안 캠프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올라갈 때 겨우 걸음마 하는 정도의 한 3살, 4살 꼬마가 손에 꽃잎 이렇게 꽃을 따가지고 와서 스윗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그 스윗이라고 하는 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달라는 얘기였죠. 근데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약이 없는데 그 초콜릿만 주면 아이들이 이제 이가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주지 않았던 일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다 굉장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한국 과자라고 하면 굉장히 대우를 받았던 것 기억이 납니다. 23.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충고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라.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옷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를 내가 너무나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만일 내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풍족한 삶을 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당신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애정과 사랑, 정신적 안정, 지도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물질도 있지만 사랑이나 정신적인 안정 이런 것도 더 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해라. 그러면 그날은 두고두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한결 줄어들 것이다. 양이 좀 많아서요. 오늘은 반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